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참 정말 TV 틀기가 싫다. TV 틀면은 온갖 곳에서 지금 뭐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들 자체가 전부 다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 뭐 정치 뭐 관심 끊고 살고 싶다. 너무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보수 지금 하는 것도 봐도 막 마음에 안 들고 국회의원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때려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자포자기 심정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이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요. 지금은 진짜 글자 그대로 풍전등화의 상태입니다. 언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이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제가 불철주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이번에 밝힌 것처럼 헌재에 가가지고 법률적으로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공감하고 그리고 또 존중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법에 의해 가지고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죄는 인민 재판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밝혀지고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죄의 유죄나 무죄를 따지게 되는 거. 그게 법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헌재에 가가지고 법리적으로 싸워보겠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끝까지 찌째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라고 느끼는데 그때 8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법부가 됐거나 뭐 수사기관이나 언론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민재판으로 다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재판 결과 이런 것들도 부단히 진짜 왜곡되고 그리고 또 편향된 그런 어떤 얘기들을 인해 가지고 뒤범벅이 됐던 게 바로 8년 전의 탄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의 전국을 보고 있으면은 법원이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실례로 잘 보여주는 게 조국 같은 경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리 됐습니다. 12월 12일에 예전부터 이제 대법원의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조국이 이번에 계엄 사태가 터지자마자 입이 찢어졌죠. 뭐 찌째명한테 가가지고 찢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국도 입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잘됐다. 이 계엄 사태를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선고도 늦춰질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내가 이거 좀 시간을 좀 끌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본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계엄 사태에 대한 뒷수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선고를 늦춰달라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의견서 같은 거를 법원에다가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같이 그게 취소가 됐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바로 조국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바로 직전까지도 조국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떠들어댔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비호 공작 수사에서 손 떼라 계획적 내란 처벌돼야 된다. 뭐 이딴 소리도 짓거리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뭔 소리인지 사실 저희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는 얘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 건 거예요. 조국이 주장하기에는 이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것조차도 일종의 뭐로 보는 거예요? 쇼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막상 진행을 하고 난 뒤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김영훈 국방부 장관만 유죄 처리를 하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무죄로 해가지고 이거 면죄부 주기 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짓거리를 막 그냥 하는 거야. 아무 소리나 그냥 짓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결국에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와가지고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가리가 그냥 되는 순위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망했죠, 그렇죠? 이제 그 조금 이제 뭐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은데 구속이 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비극적인 게 뭐냐면 이런 당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들이 또 웃긴 게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12명이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조국이 나가리가 되고 난 뒤에 의원직도 박탈이 됐는데 11명으로 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싹 다 인간들은 전부 다 비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비례 순번, 그 다음 순번에 애가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도대체가 13번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인간은 지금 입이 찢어지고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니까 조국이 날아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심 조국이 나가리가 되는 거를 13번이었던 그 사람은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니까 다음 순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선희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도 없죠, 그렇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장이라고 했던 사람이라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대표도 조국이었다 보니까 그 당대표직 같은 경우는 김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김선민이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조국혁신당을 찍으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찍으셨어요? 찍으신 분들은 이 사람들 아나요? 백선이나 무슨 뭐 김선미 뭐 이런 사람 아나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조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비극입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반드시 유죄가 나올 게 뻔할 뻔짜였는데 그런 인간한테 표를 던진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어떤 법치에 대한 인식과 도덕성 자체가 완전히 지금 사라진 거예요.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뭔데?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그럼 범죄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12석이나 만들어줄 수가 있으며 이게 전부 다 싹 다 비례다 보니까 이게 뭐 당이 해체가 돼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또 순번을 이어받아가지고 12명이 유지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코미디냐고요. 그 리아라고 하는 그 가수는 뭐 합니까 도대체? 요즘 뭐 하고 지내죠? 후쿠시마인가 뭐 거 가가지고 이제 막 물 퍼마시고 있습니까? 오도 가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한테 왜 표를 주는지 도저히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이렇게 마녀 사냥으로 계엄이다 뭐다 지금은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원의 시계를 늦추지 않고 맞춰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함을 표해야 되겠죠. 이게 막 감사함을 표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긴 합니다. 당연한 거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렇게 조국에 대해 가지고 법원의 시계가 제대로 갔던 것처럼 누구의 시계도 제대로 가야 되는 거겠어요? 이재명의 시계도 제대로 가야 되겠죠. 저는 아마 조국의 소식을 듣고 입이 찢어지기는커녕 다른 데가 찢어질 법한 사람이 이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얼마나 지금 똥줄 타겠습니까? 야 이것 봐봐라. 대법원이 계엄 사태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간을 늦추지 않고 저렇게 그대로 해가지고 조국을 날려버려? 그럼 나에 대한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3.3 법칙 2심도 3개월 대법원도 3개월 이거를 진짜 지켜지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5월달 6월달 정도면은 내가 끝날 수도 있겠는데 얼마나 지금 똥줄이 타고 있겠습니까? 그 제명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수단이 뭐냐? 선거법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자체를 갖다가 수신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 패문부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강욱이가 썼던 방식. 아니, 대법원 이 재판이 진행이 되려면은 관련돼 가지고 문서 같은 거를 받고 이거를 이제 그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 걸 통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이재명이 접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을 지금 끄는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주진우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빨리 이거 접수 받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계엄은 계엄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탄핵인 것이고 죄를 지은 자가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시계는 항상 고지고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광란의 시계 그 시계는 끝이 났고요. 새로운 지금 법치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시계는 결코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3개월 내로 2심 재판 결과 나와야 되고 3개월 내로 대법원 재판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3개월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선고하십시오. 그게 아니죠.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법원의 시계를 맞추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이재명이가 죽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